대한민국의 마지막 병사들. Proceed as planned. Confirmed. Initiating ascent. AI 휴머니즘 전투사.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마르듯 소리도 없이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에는 낙엽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40년의 대한민국은 한때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봄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골목골목 물총 싸움 소리가 뒤엉켰지요. 그 소리들이 사라진 것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세계적 1위로 출산율이 급감으로 줄어들면서 점점 인구 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 어느 해에는 전방 사단 하나를 채울 20대 청년이 없어서 군대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막사에서 20명에서 80명이 코를 골며 자던 2층 침대들은 녹이 슬었고 봄이면 제비들이 그 빈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소아청소년관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은발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으며 모여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는 매달 인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현 추세 지속 시 2045년 이후 정상적 병력 유지 불가. 장관은 그 문장 위에 볼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국방부 청사 뒤편 아카시아 꽃의 달콤한 향기가 그날따라 서럽게 느껴졌다고 훗날 그는 회고록에 썼습니다. 2033년 봄 KAIST 서울 대포 항공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 32명이 대전의 한 지하 연구동에 모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깔린 그곳에서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처럼 판단하고 인간처럼 움직이며 인간처럼 싸울 수 있는 존재. AI 휴머니즘 전투사. 첫 해에는 시제품이 3발자국 만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명령 인식률이 겨우 50%를 넘겼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55살의 김성태 박사는 퇴근 없이 연구동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고향 충주에서 쌀 농사를 짓는 노모가 전화를 걸면 그는 복도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이거 끝내야 집에 갑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40년 드디어 완성된 AI 휴머니즘 전투사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읽고 아군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적의 동선을 예측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눈이 달랐습니다. 빛이 약한 데서도 타오르는 것 같은 그 두 눈은 쉬지 않고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긴 그림자처럼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기계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연구동 복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국의 경계선에 북한의 드론이 조용히 공중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 3시의 불꽃. 2040년 8월 14일 새벽 3시 17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밖의 낯선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었고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 안에서 물이 잔물결을 그렸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온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 일대와 남북 경계선 근처 3곳에 동시다발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소집으로 국방부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을 전쟁으로 나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천의 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외벽 일부가 무너졌고 경계선 인근 군 초소 2곳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모총장이 들어서자 실내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포천 위성 이미지, 미사일 궤적 분석, 피해 현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화면 앞에서 그의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새벽 4시 대통령 집무실에 모든 장군과 장관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눈은 보고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포천에서 부서진 집과 그 안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그 짧은 4마디가 선언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원자력 폭탄이 폭발하듯이 해군 잠수함 3척 출동, 공군 전투기 전 비행대 대기, 그리고 드디어 AI 휴머니즘 전투사 투입 승인. 김성태 박사는 새벽 5시에 긴급 호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로 포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7년 전 연구를 시작하던 날 스스로에게 물었던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키는 기계인가 아니면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인가?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시제품들은 지금 전쟁터로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AI 휴머니즘 전투사들은 군용 트럭에 실려 공군 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AI 전투사는 준비 태세가 완료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전투사는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늘한 새벽 바람 속에서도 호흡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되돌릴 수 없이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AI 인공지능 전투사가 미사일을 북한의 지하 벙커에 조준해서 폭발시키려고 준비 중이고 한국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AI 전투사 미사일 조준을 북한에 쏘아 올려서 평양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폭발음과 굉음으로 땅이 지진이 나듯 평양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탄 AI 인공지능 전투사도 컴퓨터의 미사일을 조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북한의 핵심인 핵기지국으로 돌진하여 미사일을 조준하여 폭발시켰습니다. 한국의 AI 전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통제에서 벗어난 가벼워지는 그 느낌. 하지만 오늘의 그 비행기 안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심장이 없었습니다. 공군 F-35K 전투기 2대에 AI 휴머니즘 전투사가 탑승했습니다. 조종석 유리 너머로 새벽의 첫 빛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운해가 눈 아래로 펼쳐지고 그 위로 태양이 주황빛 띠를 들이우며 떠올랐습니다. 지상의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해군 잠수함 이순신함은 같은 시각 서해를 가르며 북쪽으로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기름과 금속과 사람의 냄새가 섞인 좁고 밀폐된 공간의 냄새. 그 안에서 장교와 AI 휴머니즘 전투사가 준비 태세가 완벽한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지도에는 평양 북쪽 지하시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또다시 여러 비행기가 북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AI 전투사의 계기판에는 수백 가지의 정보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적 레이더의 스캔 주기, 요격 미사일 발사 가능 위치, 기상 조건, 목표물까지의 거리. 인간이라면 처리하는데 몇 분이 걸렸을 것을
AI는 0.03초 만에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전투기를 포착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인간이었다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달려드는 순간 AI 전투사는 0.02초 만에 기체를 급선회시키며 체프를 뿌려 요격 미사일을 따돌렸습니다. 오직 기계이기에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장교가 AI 전투사에게 작전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상대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응할 때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인간 쪽이 이상하게 망설였습니다. 마치 해질녘에 혼자 기다란 그림자를 끌며 걸어가는 것처럼요. 바다 위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은 수심을 더 낮췄고 장교는 화면을 응시하며 이 밤이 끝날 때 어떤 세상이 열릴지를 생각했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존재, 낯선 방식의 전쟁. 그것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AI 전투사가 초정밀 레이저를 조준하여 처음 발사된 것은 새벽 6시 20분이었습니다. 소리도 연기도 없이 빛이 직선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닿는 순간 목표물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지는 데는 3.7초가 걸렸습니다. AI 전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 다음 목표. 기계는 감정이 없기에 손이 떨리지 않았고 눈물이 없기에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무 수행에 최적화가 되어서 정확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서해를 건너 평양 북쪽 강변 지하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하 20m까지 관통한 뒤 폭발했습니다. 지하강과 지하수가 터진 땅굴 속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쏟아졌습니다. 음향 탐지 장비가 지하의 굉음과 물소리를 포착했고 AI 전투사는 그것을 데이터로 처리해 목표물 파괴 확인을 보고했습니다. 냉정하고 간결한 그 보고가 장교에게는 가슴을 파고드는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북한의 지휘시설 5곳이 무력화되고 핵심 통신망이 교란됐습니다. 전황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자폭형 드론 수십 대가 감지 안 된 루트로 접근해 아군 전투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AI 전투사는 즉각 대응했지만 전투기 한 대의 왼쪽 날개를 드론 하나가 스쳤고 자세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I는 0.1초 만에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기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0.1초 동안 만약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건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AI에게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다음 동작을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어쩐지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합참의 한 장교가 화면 속 데이터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전투사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깔렸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합참 벙커에서 지시하는 장교는 목표물 파괴 확인을 하며 한국의 승리를 예감한 순간 이후 침묵의 고요함이 엄습해오며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반격이 훨씬 빨랐습니다. 위성으로도 잡히지 않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이 산악 지형 깊숙한 곳에서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넘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군 전투기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AI 전투사들이 교신하는 주파수에 재밍이 걸렸습니다. 0.5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AI는 즉각 대체 주파수로 전환했습니다. 전쟁에서 그 0.5초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잠수함을 향해서도 어뢰가 날아들었습니다.
AI 전투사는 어뢰 방어 장치를 가동하며 동시에 역추적 공격을 계산했습니다. 공중에서는 미사일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협, 가장 치명적인 위협, 아군에게 가장 위험한 위협. 수백 가지 변수가 0.1초마다 갱신됐습니다. 화면 속 아군 전투기 아이콘 하나가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 장교가 욕설을 삼켰습니다. 다른 장교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전투사는 남은 자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전투사의 집중력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력 속에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없기에 신중함이 없었고 슬픔이 없기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점점 비행기의 고조가 흔들리며 긴장감 최고조 유지한 상태로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북한 산악 지형에서 발사된 고속 요격 미사일에 직격을 당했습니다. AI 휴머니즘 전투사가 탑승한 채로였습니다. 화면에서 아이콘이 사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박사는 그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계에 쏟아부었습니다. 관절 구조를 15번 다시 설계하고 AI인지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짠 사람.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이콘이 꺼졌습니다. 박사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깊고 메마른 잠수함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뢰 회피 기동 중 선체 일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압이 새어들기 시작했고 보조 격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AI 전투사는 즉각 긴급 방수 격벽을 작동했고 잠수함은 기울어진 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속 투입이냐 후퇴냐. 차가운 숫자들 뒤에서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전쟁을 시켰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인간이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비를 베풀 기회를. 그 생각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박사는 꺼진 모니터 반사 잠수함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다시 AI 인공지능 전투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전 마지막 승부수를 박사는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새벽. 전투가 시작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합참 벙커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가 쌓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말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김성태 박사는 전날 밤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잃어버린 전투기에서 마지막으로 전송된 데이터, 잠수함의 손상 보고 나머지 AI 전투사들의 실시간 피드백. 그 안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방공망의 빈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 위에 희미하게 그려진 길 하나처럼. 그 경로는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확률 43%. 하지만 하지 않을 경우의 확률은 더 낮았습니다.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 총장에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참모 총장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남은 AI 전투사들이 재편대했습니다. 잠수함은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잠항했습니다. 두 기의 AI 전투사가 낮은 고도로 산악 지형을 타고 날았습니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누비며 마치 오래된 능선길을 아는 사람처럼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하 벙커.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 산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공중에 AI 전투사가 초정밀 레이저를 벙커 환기구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표면이 흔들렸습니다. 산비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통신이 급격히 무너졌고 지휘 명령이 사라지자 각 부대가 각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기가 올라가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합참 벙커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사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AI 전투사가 기지로 귀환하는 신호를 보며 오래전 처음으로 AI가 2걸음을 걷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가 돌아온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듯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벙커 내부 반응은 한마디로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했습니다. 폭풍 뒤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포천에 무너진 건물은 아직 잔해였지만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AI 전투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나라가 AI 인공지능 기술로 전쟁을 이겼다. 15나라가 AI 휴머니즘 전투사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성태 박사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연구동 구석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던 날 앉았던 바로 그 의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그 구석에서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AI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병원에서 농장에서 AI는 이미 인간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AI를 등지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친구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로봇이 처음 나올 때부터 두려워하던 이들도 결국 AI 인공지능 전투사가 한국을 지켜낸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낡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면 그것은 무엇보다 강한 것이 됩니다. AI가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7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 때문이었으니까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오늘도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 박사는 폐허된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AI가 전쟁을 끝냈다. AI 인공지능 전투사가 한국을 지킨 대서사시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인구가 사라진 대한민국. 전쟁터의 AI 전투사. 2040년 최후의 선택. AI 전투사의 탄생. 통일 전야의 기적. 이것이 미래 전쟁이다. 인구 절벽으로 군대가 사라진 대한민국. AI 전투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겨내고 2040년 한반도 전쟁, AI 인공지능 전투사가 북한을 무너뜨린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부족한 한국에서의 전쟁에서 이긴 방법.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라져가는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AI 인공지능 전투사을 전쟁터에 보내야 했던 한 연구자의 마음, 텅 빈 병영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삶은 언제나 계속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앞에서 때로 두렵고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지혜는 어떤 로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도 아이 웃음소리도 점점 줄어드는 이 나라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온 것이 AI입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하려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